망했다고 난리인데 진짜 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K배터리 끝난 것 아니냐는 냉소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끝난 기업은 이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삼성 SDI가 왜 5개 분기 연속 적자라는 잔혹사를 겪었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그 와중에 어떻게 영업 손실을 절반 가까이 줄이며 죽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냈는지 알게 됩니다. 셋째, 이번 위기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갖게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연달아 시험을 망치면 다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친구는 공부 방법을 바꾸는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성적표가 처참해 보여도 속에서는 전략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SDI가 딱 그 상황입니다. 2025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위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렵게는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열광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흥미를 잃는 공백기입니다. 수요가 주춤하니 배터리 단가도 내려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과거 2016년 갤럭시 노트 7 화재 사태 때 SDI 적자, 폭이 9천억 원대까지 벌어졌던 악몽이 떠오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품질 문제라는 내부 이슈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까다롭습니다. 수요 부족이라는 외부 환경입니다. 댓글에는 K배터리 끝났다는 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영업 손실을 전 분기 대비 약 50% 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친구가 연속으로 시험을 망치다가 갑자기 점수를 2배 올린 상황과 비슷합니다.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업계 전체가 동시에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LG에너지솔루션도 영업이익이 70% 급감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산업 사이클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이 중국 CATL은 저가 LFP 배터리를 앞세워 세계 점유율 37%를 돌파했습니다. 친구 모임에 갑자기 가성비 끝판왕이 등장해 분위기를 휩쓰는 상황과 같습니다. 과거 2000년대 후반 일본 파나소닉이 세계 1위였지만 한국 기업들의 물량 공세에 밀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장면이 거꾸로 반복되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무리하게 공장을 늘리지 않았을까요? 답은 수익성 위주 전략입니다. 독고다이처럼 버틴 것입니다.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20%에서 10% 미만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증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지금이 체질 개선의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조조정과 라인 효율화를 병행했습니다. 과거 2010년 PDP 사업을 과감히 접고 배터리에 올인했던 승부사 기질이 다시 발동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의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망친 친구가 그냥 포기하는 것과 공부 방법을 가례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 SDI는 지금 어느 쪽일까요? 숫자는 적자입니다. 하지만 전략은 재편 중입니다. 대중은 결과만 봅니다. 시장은 과정까지 봅니다. 그리고 진짜 승부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적자를 줄였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가 다시 팔리기 시작했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 SDI를 살린 쪽은 자동차가 아니라 ESS입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전기를 통장처럼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배터리 금고입니다. 몸으로 비유하면 지방이랑 비슷합니다. 평소에 남는 에너지를 저장해두었다가 갑자기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구조입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전기가 모자라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늘었는데 밥솥 용량이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전기를 저장해두는 장치가 없으면 전력망이 버티질 못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 시장이 한번 죽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국내 ESS 화재 사태로
시장이 초토화됐을 때가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 국내 ESS 신규 설치가 거의 0에 가까워지던 암흑기였습니다. 보통은 그때 접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기가 끝난 뒤에 살아남아 있는 쪽이 판을 먹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5%를 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합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ESS 없이는 전력망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틈에서 삼성의 ESS 전용 SBB, 삼성 배터리 박스가 북미에서 불 안 나는 배터리라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람 심리가 단순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도 불안한 건 피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LFP 기반 신제품 SBB 2000을 양산하면서 제품 라인업을 저가형까지 확장합니다. 싸움의 룰을 바꿔버리는 행동입니다. 프리미엄만 고집하면 고객층이 좁습니다. 그런데 저가형까지 깔아두면 경쟁자가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삼성은 이미 성공 모델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2022년 테슬라가 메가팩이라는 ESS로만 한 분기에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은 그 모델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북미 대형 고객사와 조 단위 계약이 임박했다는 설이 돌고 이미 기정사실처럼 말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됩니다. 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단일 계약만으로 삼성 SDI 연간 ESS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규모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적자를 줄인 것이 아니라 캐시플로우에 수도꼭지를 새로 단 셈입니다. 여기서 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2026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이 뒤집히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ESS 혜택은 선거와 상관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왜냐하면 ESS는 이제 친환경 구호가 아니라 전력망 생존 장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계륵 취급받던 ESS가 지금은 삼성에게 가장 든든한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전기차가 얼어붙은 빙하기에 삼성은 ESS로 숨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숨만 붙이는 기업과 여기서 다음 공격 루트를 준비하는 기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은 이 숨 고르기 다음에 무엇을 꺼내 들었을까요?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빙하기에서 숨을 붙인 뒤에 바로 다음 승부수로 북미 대형 고객사라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 뒤에 테슬라가 서 있을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핵심은 배터리 규격을 바꾸는 46파이와 단순 납품이 아니라 공동 개발로 묶이는 관계입니다. 이제부터는 소문을 소문으로 끝내지 말고 왜 시장이 이 얘기에 과열되는지 구조를 해부해보면 됩니다. 업계에서 북미 대형 고객사의 정체가 테슬라일 확률이 99.9%라는 말이 돕니다. 내부 소식통이라는 꼬리표까지 달릴 만큼 판이 시끄럽습니다. 왜 하필 테슬라이냐고요?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 CATL에 LFP 배터리를 써왔습니다. 여기서 LFP는 쉽게 말해 값이 싸고 안전한 쪽에 강점이 있는 배터리 성격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중국을 공급망에서 빼라고 압박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테슬라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테슬라가 배터리데이라는 행사에서 4980이라는 규격을 발표하며 배터리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독립선언까지 합니다. 규격이라는 건 쉽게 말해 도시락통의 표준 사이즈입니다. 통이 바뀌면 뚜껑도 바뀌고 포장 라인도 바뀌고 유통도 바뀝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내세운 그 규격이 수율 문제로 발목을 잡습니다. 수율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 중 멀쩡하게 합격하는 비율입니다. 쿠키를 한 판 구웠는데 절반이 타버리면 장사는 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던 테슬라가 결국 삼성의 문을 두드린다는 그림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삼성은 테슬라 요구에 맞춰 지름이 46mm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이미 구축 완료했다고 알려집니다. 여기서 원통형은 말 그대로 원기둥 캔처럼 생긴 형태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자체 칩으로 갈아탄 것처럼 테슬라도 배터리에서 자기 규격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과 손잡는 모양새라는 비교까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물건을 납품하는 계약이 아니라 공동 개발 수준의 밀착 관계로 거론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시장이 흥분합니다.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붙습니다. 테슬라의 ES인 메가팩에는 삼성의 각형 LFP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형은 도시락처럼 네모난 형태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중국 업체들이 장악했던 테슬라 공급망에 틈을 삼성이 비집고 들어간 장면이 됩니다. 과거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독점 계약으로 성장했던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삼성이 그 자리를 넘보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숫자까지 자극적입니다. 삼성의 46파이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5배 높고 주행거리는 16% 향상된다고 거론됩니다. 여기에 템리스라는 기술이 붙습니다. 템리스는 배터리 안에서 전기가 드나드는 길을 더 넓고 매끈하게 만들어서 고속 충전할 때 확 올라오는 열을 낮추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게임으로 비유하면 좁은 길목에 병목이 생겨 캐릭터가 몰려서 터지는 것을 길 자체를 넓혀서 렉을 줄이는 패치 같은 것입니다. 생산 현장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2025년 말 천안 공장에서 46파이 라인 가동률이 80%를 상회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붙습니다. 공장이 빈 냄비가 아니라 불이 들어온 냄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댓글도 과열됩니다. 삼성이 테슬라를 잡으면 게임 끝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폭발합니다. 다만 마지막은 팩트로 못 박아야 합니다. 이 계약 규모는 공시가 뜨기 전 단계라 추산치로만 돌아다니고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5조 원 정도로 거론됩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테슬라는 중국 의존을 줄여야 하는 압박과 자체 규격의 수율 난관을 동시에 겪고 있고 삼성은 그 빈틈에 46파이 라인과 템리스 같은 기술 카드를 들고 들어가며 단순 공급이 아니라 공동 개발이라는 끈으로 관계를 묶으려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단순 찌라시가 아니라 시장의 심장을 두드리는 서사가 되는 것입니다.